좀 또 하겠죠. 출소하면.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무법천지인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. 오늘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오면서 어제 이제 신원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. 첫 포토라인에 딱 써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유명인을 이렇게 언급한 거는 분명히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손석희 사장님, 윤장현 시장님,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파일러이시자 범죄 심리학 최고 권위자이신 이주정 교수께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이 이제 곧 내려온다고 하시네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제가 경악을 금치 왜 못했습니다. 경악을 금치 못해?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? 아니 너무 태연해서? 너무 뻔뻔하잖아요 표정이. 뭐 그렇게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지. 그럼 또 이게 좀 또 하겠죠. 출소하면. 그게 제일 적성이 딱 맞는 비즈니스인데 안 할 것 같아요. 포토라인을 서는 건 이제 처음이고 네. 이제 뭐 네. 신상 공개 결정이 돼가지고 네. 마스크 싹 벗기고 이제 기자들이 딱 서가지고 네.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첫 마디가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에게 미안합니다 이랬어요.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? 나름대로 이제 그 본인의 원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걸 달성하기에 여러 가지로 능력도 안 되고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아주 파렴치한 일로 지금 걸린 거잖아요. 근데 아마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.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걸 아니까 아마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. 언론에다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?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석희 씨, 뭐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, 뭐 그 광주시장 사실은 피싱 피해자잖아요. 그 온라인 상에서 범죄 모의 같은 건 얼마든지 했었을 것 같아요. 예, 뭐 센세이셔널한 인물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지, 아니면은 자신이 뭐 손석희 사장 못지않게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은 사과를 하려면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죠. 손석희 사장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죠. 그러니까 사실은 뭐 피해자들에 대한 눈꼽만큼의 죄의식 같은 것도 진정성 있게 느끼지 못한다. 이게 답이겠죠. 조주빈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런 악랄한 수법과 그런 어떤 잔악무도한 그런 거에 포커싱이 되게 맞춰져 있는데 오늘 기사를 딱 보면은 갑자기 손석희 사장 막 얘기 나오면서 둘이 무슨 관계인가로 좀 약간 이게 넘어갔어요. 그게 무슨 관계가 사실 있겠어요. 생각해보면. 그러니까요. 어찌됐든 명백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겠구나라는. 그렇죠.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에 대한 언론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장기간 동안 관찰을 했던 것 같고, 더군다나 이제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요. 사실상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뭐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하는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적응적이고 사회적으로 뭐 열등감도 심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뭐 열등 의식, 결국에는 검거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영웅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마지막 영웅 노릇을 하고 싶은 거지. 그럴 때 누구를 이제 언급해야 언론이 주목을 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음모론으로 소설을 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. 언론을 가지고. 손석희 사장과의 관계, 또 뭐 김웅 기자는 또 뭐 둘 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를 온 수사기관 포함 언론사가 다 캐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. 난 대따 중요한 인물이다. 만약에 뭐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제2의 제3의 이런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을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그런 상황에서 협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? 유인을 하는 이제 제한에 넘어가면 안 된다.
그런데 성인은 그렇게 판단 능력이 있겠지만 문제는 미성년자들이에요.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뭐 어떤 소개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뭐 카카오 프로필 같은 데다 올린 걸 보고 누군가가 이쁘다 그러고 말을 걸어오는 게 이상한 세상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피해자, 특히 이제 잠재적인 이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만한 어린 친구들한테는 위험을 미리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제 뭐 어디든 사실은 그런 제안에 넘어간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. 아동 청소년은 책임이 없어요.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되죠. 비정상이죠.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그 지경에 이르게 한 결국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고 사회가 책임져야 돼요.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무법천지인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. 됐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이수봉 교수님 항상 저렇게 열정적으로 네, 이렇게 딱 말씀만 딱 해주시고 가시는데 오늘 좀 무거운 주제니까 제가 이렇게 막 웃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. 아무튼 그 이수영 교수님 만나 뵙고 조주빈이 왜 갑자기 나오자마자 손석희 사장을 언급하면서 언론의 그런 어떤 관심을 다른 쪽으로 쏟게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. 사이버상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, 사이버상에서 지금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 제2의 제3의 조주빈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성인들이야 어떤 그런 협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을 강력하게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오늘 취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가 맞나 물어보긴 좀 어렵고 누가 좀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. 최선을 다해 물어보고 올게요.